자, 이제 여러분들 재무회계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다라는 건데요. 뭐 우리 세무 1급 정도 넘어왔는데 재무상태 모르는 분들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찍고 넘어갈게요. 우리 재무상태표 시험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일정 시점, 즉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일정 기간이라고 나와서 항상 오답으로 처리하는 문제들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만 12월 31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정 기간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겠고요. 자, 경제적 자원인 자산, 그 다음에 의무인 부채, 그리고 나머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다라고 해서 12월 30일 현재 이게 바로 일정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 자, 회사 이름, 기업의 명칭,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그리고 금액에 대한 단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앞에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자, 왼쪽을 자산,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의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눈 다음에 유동자산에 당좌, 재고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의 커리큘럼도 당좌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유형, 무형, 그 다음 기타 비유동 이런 순서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자산의 항목을 모두 다 배우셨다고 한다면 이제 부채 항목으로 넘어와서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눠지는 거 이야기할 거고요.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주주와의 자본활동을 통한 잉여금과 그 다음 손익활동에 대한 이익잉여금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걸 우리는 잉여금 구분원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왔었죠.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자산도 1년을 기준으로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나눠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자산부터 보면요.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 얘기할 때 많은 강사님들이 예를 드는 게 바로 뭐였어요? 술이었죠, 술. 술을 제조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숙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2년 주기로 술이 완성이 됩니다라고 한다면 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년 이상 회사에 남아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유동자산이라는 거예요. 왜? 술이라는 게 한 번에 1년 안에 모두 다 만들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시기까지, 술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2년이 걸리더라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는 2년 정도로 보고서 우리가 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나의 자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매출채권도 마찬가지. 1년 이내에 회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뭘로 보겠다? 우리 회사의 영업주기상으로는 얘는 유동자산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좌차월, 당좌예금의 마이너스 잔액이죠.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차입금은 영업주기와 관계없이 우리 회사의 영업주기가 길든 짧든 상관없이 모두 다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좌차월이나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얘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매입채무나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되지 않아도 유동부채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채나 자산이나 무조건 1년 이내는 아니더라. 예외적인 규정도 있더라. 그 예외적 규정이 바로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우리가 1년 이상 바라보는 회사들은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만들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입니다. 자, 자산부채 자본의 중요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의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여기 예를 들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중요한 정보다 라고 해서 현금 101번 코드 따로, 102번의 당좌예금 따로, 103번의 보통예금 따로 이렇게 다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죠. 자,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라고 했을 때 재무상태표만 12월 31일이고 나머지 손익계산서라든가 현금흐름표라든가 자본변동표는 모두 일정한 기간입니다. 자, 특히나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구조,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구하고요. 그 다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구하고요. 마지막 법인세에 대해서 차감한 이후에 당기순이익을 구하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뭐냐면 제조업이라든가 판매업,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 총 손익의 구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제조업이나 판매업, 건설업종들은 당연히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여기에 판매 관리비를 차감해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누구?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하지만 그 외의 업종들은 그냥 매출과 관련된 아이들에 대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회사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매출원가 등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통합해서 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를 생략하고 바로 여기 매출총 손익에 대해서 매출총이익이든 매출총 손실이든 이 부분을 생략하고서 기록을 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자,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라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순매출액으로 기록합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순매출액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 매출액에서 반품. 자, 제가 항상 기초 수업을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쇼핑을 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있으면 반품해야 되죠. 근데 반품하려고 하면은 늦게 가면 반품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쇼핑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마음에 안 드는 물건 있으면 친구 주지 말고 반품하셔도 됩니다. 대신 키워드 3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반품하자, 일찍 가세요. 일주일 이내라고 해서 일주일째 가면은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가세요. 그래서 반품하자, 일찍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왜 나온 썰이냐면 전체 총 매출액에서 반품 하자, 일찍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모두 다 차감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순매출액이라고 하죠. 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건데요. 기초에다가 차변에 T계정 그려다 놓고서 차변에 기초에다가 단기 상품 재고액이다 라고 하는데 이 단기 상품 재고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단기의 순매입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매입이다 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 총 매입액에서 매입에 대한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을 모두 다 차감한 금액이었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혹여 여기에 타 계정으로 다른 계정으로 대체가 되어서 사라지게 되면 그런 경우들은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감하고서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개념들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런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했을 때 매출총이익이 나온다 라고 했고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시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매 관리비는요. 여러 계정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뭐뭐비에서 통신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뭐뭐료, 보험료라든가 임차료, 그 다음에 뭐뭐여, 급여, 퇴직급여, 뭐뭐과는 세금과 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매 관리비로 보고 있죠. 예전에 회계 1급이라든가 세무 2급에서 좋아하는 문제들의 유형을 보시면 지금 문제 박스 안에 막 여러 가지 계정들을 주면서 영업이익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할 때 정확하게 판매 관리비 요소만 딱 골라서 빼서 영업이익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영업의 비용을 잘못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잘못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 관리비와 영업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됐었어요.
영업의 비용은 뭐뭐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자 비용이 있겠고 뭐뭐 손실은 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다음에 이제 기부금이라든가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은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용들을 보게 되면은 비용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 비용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는 걸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식 손익계산서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나 판매업, 그다음 건설업들은 이렇게 당연히 매출액부터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쓰도록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업종들은 생략을 하고 한꺼번에 매출총손익에 대해서 생략한 다음에 영업이익을 아주 심플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수익과 비용의 총액 표시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수익과 비용을 더하기 빼기해서 순액으로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니까 자산에서 발생한 외화환산 이익과 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 손실을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상계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구가 없다면 상계 처리하지 않고 총액주의로 쓰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할게요.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이 될 수 있다고요. 술 같은 거 얘기했었죠? 2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2년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고자산이라든가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작성 시 제조업, 판매업,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영업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하지만 뭐 때문에 틀렸다? 영업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총손익에 대해서 생략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죠. 자, 현금흐름표 작성 시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시는 발행 금액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직 여러분들이 사채 발행에 대해서 현금 흐름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현금 흐름표 바로 뒤에 가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 들어온 만큼이 현금의 유입이 되는 거고요. 대변의 현금을 기록하게 되면 현금의 유출이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현금흐름표 유입이다, 유출이다 하면서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사채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우리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 여러분들 아시죠? 대변의 사채는 무슨 가액으로 쓰도록 하고 있냐면 액면가액으로 쓰도록 하고 있고요. 자변의 현금은 사채를 발행할 때의 가격이다라고 해서 발행가액으로 쓰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한 액면 발행도 있겠지만요. 사채 액면가액보다 현금의 액수가 적어서 뭐가 될 수도 있고요. 사채를 할인해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채 액면가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이렇게 발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현금 흐름표에 기록을 한다는 건 내가 받은 현금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현금 흐름표에 사채 발행과 관련돼서 가격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발행가액으로 써야지 사채 액면가액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 자,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작성 시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해서 주식이다라고 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기본적으로 따라오죠. 근데 어떤 주주들은 나는 의결권은 필요가 없어요. 배당만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원래는 배당도 있고 의결권도 있는 모두 다 있는 보통주다라고 하는 거지만 어떤 주주들이 산 것은 의결권을 포기하고 배당만 우선적으로 받을게요 라고 하는 이런 우선주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변동표를 작성할 때에도 자본금 두 개를 구분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단계 현금 유입과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가 아니라 얘만 현금주의로 작성을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발생주의로 기록을 하겠죠. 하지만 현금흐름표만큼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들은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을 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 기초의 현금을 가산해서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다가 현금의 유입은 더해 주시겠고요. 유출은 차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말의 현금이 얼마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재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기와 단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의 증가나 감소 내역들과 기초현금을 고려해서 기말의 현금이 얼마일 것이다.